비염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추천받는 경우가 있어요. 비염 수술도 한 거고 성형 수술도 한 거다.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, 제일 피해야 되는 거는 애매한 비염인 경우예요. 비염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코 점막이 부어오르는 병이에요. 코 구멍이 물리적으로 막히기도 하고 비중격이 휘기도 하고, 코 점막이 많이 비호화되어 있으면 일부 비점막을 잘라내기도 하죠. 피어있는 비중격도 좀 똑바로 잡을 수 있고,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따로 하자고 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그럼 뭐가 맞냐? 근데 그거는 사실 정답은 없지만, 비염 수술을 할 때는 비염 수술에 포커스를 맞춰서 비염 수술만 먼저 하시는 게 더 좋아요. 그 이유는 비염 수술을 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출혈이라든지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.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, 또 보형물을 써서 콧대를 높이는데 그때 생길 수 있는 염증 가능성, 비염 수술을 같이 하지 않을 때가 안전한 면도 있고, 저는 목적에 따라서 두 수술을 분리해서 하는 게 좋겠다, 이게 제 생각이고요. 제일 피해야 되는 거는 애매한 비염인 경우예요. 비염 수술할 만큼 심하지 않은데 코 성형 수술할 때 비염 치료도 한다는 목적으로 코 안에 있는 점막을 많이 잘라낸다지 하면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. 염증이 심하지 않는 점막을 많이 잘라내고 꼬매고 하다 보면 다시 유착이 생기거나 원래는 없었던 코막힘이 더 발생하기도 하고, 안 해도 되는 비염 수술은 안 하는 게 맞다. 제일 1번은 내 코가 정말 비염에 관련된 이런 개선 수술이 필요한 형태인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돼요. 두 번째는 그게 필요하다면 성형수술랑 같이 할 것인가 따로 할 것인가, 이걸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하시면 좋겠어요. 저라면 비염 치료를 하고 6개월 정도 경과를 볼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성형수술을 하시면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코 모양을 만드는데 유리하다. 왜 그랬을까요? 옛날에는 왜 비염 수술하고 코 수술을 한 방에 해준다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? 실비가 없다. 그땐 실비가 없었기 때문에. 바로 그겁니다. 그때도 비염 수술 할 수 있었고 코 미용 수술 할 수 있었는데, 이걸 붙이자고 하게 된 계기가 실비보험 때문이라는 거예요. 정확한 비염 수술이 필요한 환자한테 비염 수술도 하면서 미용 성형까지 한다, 무조건 하면 안 된다,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수술량을 키워서 만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. 모양적으로 가장 예쁘고 멋있고 이런 형태의 코 모양을 만드는 게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1순위인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숨을 쉬기 불편하다면 그 코 모양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비염 수술이 필요하시면 비염에 대한 수술을 100점을 맞아서 거기에 맞게 코 수술 미용도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간 간격을 좀 두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, 또 하나는 비염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비염 수술을 추천받는 경우가 있어요. 잘 걸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담 잘 하셔가지고 판단을 잘 내리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